내가 숙제를 잘못 알았나. 아무튼 뭐 합성함수 역함수에서는 질문이 있는데 (35번부터) 할게요. fx가 x가 3보다 작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정의가 돼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을 넣은 8과 여기에 3을 넣은 3 플러스에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그리고 그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f 인버스 11부터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걸 k로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바꾸면 fk는 11인 거고, 근데 이 fk가 이건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알 길은 그냥 이 범위에서 이 식의 치역을 구해보시면 돼요. 여기에서의 치역은 x가 3보다 작다 했으니까 5를 더하세요. 그러면 x 플러스 5는 8보다 작은 거죠. 이 x 플러스 5가 fx이기 때문에 fx가 8보다 작다. 근데 이 새끼는 8보다 작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니란 거죠. 얘란 거예요. fk는 요 식에다가 k를 집어넣은 3k 빼기이다. 얘를 일단 풀어서 f 인버스 11을 찾으세요. k가 4라는 걸 알 수 있죠. f 인버스 11이 4다. 그럼 다시 f 인버스가 앞에 또 있으니까 f 인버스 4를 구하는 겁니다. 얘를 그냥 k1이 할게요. 이건 k2라도 두시고, 똑같이 식을 바꾸면 fk2는 4라는 소리고요. 근데 4는 여기 8번 작다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f는 이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k2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얘를 풀어서 정답을 내면 돼요. 그 옆에 33번 x는 a 이상이다 해서 x는 a 이상이다로의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1대1 대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2차 함수는 원래 역함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x는 a 이상이다라는 그 범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아무렇게나 잡는다고 해서 1대1 대응이라 말할 수 없으니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2차 함수 그래프 일단 그리세요. 정의 이 x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x가 그냥 간단하게 쓸게 귀찮으니까 x가 a 이상이다라는 뜻인데요. x라는 집합은 a 이상인 값을 원소로 갖는데 여기에서 여기로의 함수인데 이게 1대1 대응이라 했기 때문에 이 범위가 정의역이자 공역이자 치역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범위가 정의역이면서 치역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 x는 a면은 뭐 이런 데 있겠죠? a가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근데 a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a가 여기 있으면은 이 부분을 보겠다는 건데 1대1 대응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a는 아무리 작아도 대칭축보다는 커야 되는 값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요쯤에 x는 a겠다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이 부분만 보겠다는 건데 여기에서의 치역 또한 a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이 y는 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이 결국 뭐라는 뜻이냐면은 a, a라는 뜻입니다. a, a는 x, y 값이 같은 점이기 때문에 y는 x상에 있는 거죠. 이 점은
y는 x상의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되느냐, 주어진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0과 y는 x를 열리고 이렇게요. 그럼 데리고 와서 푸시면 인수분해가 되죠. x는 5, 8의 40이니까 마이너스 5 또는 8이다.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교점이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5고 여기가 당연히 8이죠. 근데 마이너스 5 이상인 부분만 보겠다고 생각했으면 요 구간 안에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대등이 아니라고 얘는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점이라고 해서 좀 더 답이 아닙니다. 요 놈만 답인 겁니다. 정의역도 8 이상이고 치역도 8 이상이 돼야 1대1 대응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8이고 요거는 요 33번은 내신에 많이 나와요. 내신 빈출이에요. 그 다음에 39번 이거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x를 그 구간에 따라 다르게 써야 되는데 구간이 총 원래는 3개인데요. x는 a 이상이다가 1 이상이다가 정의역이니까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fx가 원래 3개인데 정의역이 1보다 작을 때는 없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을 때 하고 4 이상일 때 두 가지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요 구간이면은 둘 다 절대값의 식이 둘 다 양수니까 그대로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3x 빼기 6이네요. 요 구간이면은 2x 빼기 2는 양수고 x 빼기 4는 음수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빠지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달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x 플러스 2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걸 뭐 굳이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시작점이 1,3입니다. 1,3 찍고 기울기가 1인 놈으로 가다가 4까지 4에서부터는 기울기가 3으로 커지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계속 구간 내에서 증가만 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A에서 B로의 함수라 했는데 B가 3 이상이었으니까 여기 3 이상인 거 확인되죠. 그렇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까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함수가 정의되어 있을 경우에도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얘를 y라고 치고 일단 x를 y에 관해 정리를 했으니까 y는 x 플러스 2를 정리를 해요. x는 y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y의 범위를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y는 누구냐면 x 플러스 2잖아요. 근데 x가 1에서 4 사이니까 y는 거의 1을 더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3에서 6 사이. 그 다음 밑에 식을 얘를 y라 치고 x눈으로 정리하면 x는 이걸 넘긴 다음에 3을 나누면 3분의 1y 플러스 2입니다. 이때 y의 범위는 이 새끼를 일단 3배 했어요. 그러면은 3x는 12 이상일 거고 거기다 6을 빼면은 6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xy 바꿔치기 하면 답이죠. 그래서 그때 y가 f 인버스고요. f 인버스 x는
이겁니다. 여기 범위에 있는 y도 x로 바꾸시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fx가 한 가지로 표현되어 있건 두 개 이상으로 표현되어 있건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다를 게 없다. 51번 x, y가 각각 4개씩인데 그 x에서 y로의 함수 fg가 있는데 f에는 홀수 함수란 소리고 g에는 그 정의역의 값을 7배 한 것을 고론하는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fn과 gn이 일단 어떤 함수인지 확인이 됩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f 그 구하라고 하는 식을 정리를 해보면 합성함수 역함수이기 때문에 성질에 따라서 위치 바꾸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g 인버스 f 인버스 5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 것은 f 인버스 g 인버스 7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x 1, 2, 3, 4에서 1, 3, 5, 7로 f 같은 경우는 홀수 함수니까요. 1은 1로, 2는 3으로, 3은 5로, 4는 7로 대응이 되는 상태니까 여기서 f 인버스 5는 5한테 화살표를 쏜 새끼 누구세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3입니다. 3. 그리고 g는요. (1을 7배) 한 다음에 9로 나눈 나머지 2를 7배 한 다음에 9로 나눈 나머지 3을 7배 한 다음에 9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죠. 그러면은 g 인버스 3은 여기 3한테 쏜 새끼가 누구냐? 3이네요. 그래서 이 전체는 다 3이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7은 7한테 쏜 새끼 누구냐? 1입니다. 이게 일단 f에서 1한테 쏜 새끼 누구냐? 1이죠. 그리고 뭐 30단원은 숙제가 아닌데 숙제를 한 사람이 있고 31단원 홀수번도 다 풀라고 했는데 31단원은 질문이 없어. 안 해서 없는 건지 다 했는데 맞은 건지 모르겠지. 남은 단원을 해볼게요. 일단 13단원을 딱 끝내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남을 거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11단원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1단원의 일부분을 하고 강의는 마무리할게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휴강이고 학원이 아예 문을 닫기 때문에 1월 1일에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더 있다가 1월 4일에 마지막 수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나랑 마지막이고 나는 2학년에서 마지막 수업을 할 거고 그때는 진도는 다 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 나간 숙제에 대한 질문 처리 및 승급고사를 보도록 하겠다. 무리함수의 그래프, 유리함수의 그래프랑 같은 구성입니다. 일단 초반에는 무리식이 뭔지 그리고 무리식의 계산 관련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소개를 하는데 무리식이라는 것은 근호 안에 fx가 들어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지금 공수2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fx는 전부 다항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건 다항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상수다, 예를 들어 루트 2다 이런 거는 무리식이 아니라 무리수기 때문에 무리식이라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수가 아닌 다항식이다.
상수도 다항식에 포함되는 말이라서 상수가 아닌 다항식을 무리식이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되는 무리함수는 이 다항식이 다 1차식이에요. 그것만 그릴 줄 아시면 돼요. 물론 뭐 고급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2차식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되고 지금 기본 단계에서는 요 놈이 1차식인 것만 그릴 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공수1에서 공수2에서 다루는 무리식은 문제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도 이 식이 실수일 때만 취급하거든요. 이 식이 실수. 이 식이 실수가 되려면은 당연히 근호 안에 있는 게 0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도 fx는 0 이상입니다. 그리고 0 이상인 거에다가 근호를 씌웠기 때문에 루트 fx 또한 0 이상입니다. 요 두 개는 디폴트예요. 문제에서 추가 조건이 없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 1번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 무리식의 값이 실수이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근호 안에 있는 게 0 이상이다 라는 식을 알아서 생각한 다음에 부등식을 푸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하나밖에 없죠 식이. 근데 근호 안에 있는 게 x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2가 0보다 커나 같다를 푸는 결과가 답인 거고요. 2번은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이 0 이상이다를 연립하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분수니까 분모는 0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 빼기 x는 0보다 크다로 써야 되고요. 분자에 있는 루트 x는 0이건 말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0 이상이다. 그것도 두 개를 연립해서 x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기본 문제로 갈게요. 13-1번. 다음 무리식을 간단히 하시오. 1번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2 분의 4 이런 식을 주고 간단히 하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분모의 항이 여러 개인 게 짜증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하시면 돼요. 유리화. 그럼 요 두 개의 근호를 없애는 개념은 합차기 때문에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를 아래 위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곱 빼기 제곱으로 식이 변할 거고요. 루트 a의 제곱이랑 루트 a 제곱은 다른 식입니다. 다른 식이라는 것은 내가 복소수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a고요. 이거는 절대값 a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걸 합차로 전개한 식은 이 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식.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가 되는 거라서 그냥 a예요. a. 왜 이게 a냐면 이게 음수일 경우에도 a가 나오는데 그거는 복소수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다. 근데 그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무리식 단원에서 다루는 무리식들은 전부 다 근호 안에 있는 게 0 이상인 것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쳐도 절대값 쓸 필요가 없어요. 애시당초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근호만 제거하는 식으로 식을 정리해 나가시면 된다. 그럼 결국 이거 전개했다 치면 x 플러스 2에서 x 빼기 1 빼는 거겠죠? 그럼 4만 남는데 여기 분자에 4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답인 거죠.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빼기. 요게 간단히 한 거예요. 더 간단히 할 수는 없어요. 2번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분의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그러니까 뭐 무리수 계산을 3-1에서 엄청 했을 건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건 이제 무리수가 아니라 무리식일 뿐인 거죠. 왜냐면 말 그대로 수가 아니라 다항식이 근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식은 똑같다. 이것도 이제 요식밖에 없었으면은 얘처럼 유리화 시키면 되는데 요식까지 있으니까 유리화를 시키고 싶은 두 식이 더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유리화도 유리하지만 통분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놈을 유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여기 있고요. 이놈을 유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여기 있으니까 통분을 하게 되면 유리화가 그냥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분모는 얘 곱하기 얘라고 쓸 수 있는데 얘 곱하기 얘라고 하게 되면 뚜껑이 날아가면서 빼지니까 1 될 거 아닙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는 식이랑 이거겠죠? 더하기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는 식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 전개하시면 되는데 이 구성 요소가 똑같고 연결 부호만 반대고 그걸 더한 거니까 가운데 항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을 제곱한 것의 합의 2배가 답이겠죠. 얘를 제곱한다는 말은 근호 안에 있는 것만 쓰겠다는 뜻이고 이 두 개를 더하면 2x 플러스 1이니까 그거의 2배인 4x 플러스 2라고 간단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암산을 적당히 가미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유제는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기본 문제 13-2번. 이것도 왜 지금 타이밍에 나오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시시하기 때문에 P가 그 식을 보자마자 근호 안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라고 인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꼴이란 말이죠. 이런 꼴이니까 절대값으로 바로 바꿔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절대값 x 더하기 1인 거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절대값 x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 2, 3번처럼 범위를 이렇게 친절하게 나눠주지 않더라도 네가 알아서 나눌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런 문제를 내고 앉았냐 그거죠. 시시하게 짝이 없어요. 당연히 요놈 때문에 마이너스 2, 요놈 때문에 1, 이 경계가 되면서 총 3개의 범위로 나눠서 풀 건데 뭐 이런 문제를 내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얘가 섞여 있는 부등식, 방정식 이런 것까지 푼 사람인데 갑자기 이 식을 정리하라고? 장난치나. 이렇게 나눴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2니까 3입니다. 요 구간에서는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구나. 얘는 양이니까 그대로 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되면 둘 다 양이기 때문에 그대로 빼가지고 마이너스 3. 이 세 개가 각각 1, 2, 3번의 답입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들도 전부 다 절대값, 그러니까 근호의 제곱식이 있으면 절대값으로 바꾸는 기본 개념을 테스트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지 앞으로 되고요. 기본 문제 3번으로 가서 요게 문제다운 문제라 볼 수 있어요. 1번 x가 루트 3일 때 루트 2 빼기 x분의 2 더하기 x 빼기 루트 2 더하기 x분의 2 빼기 x. 요거는 x를 루트 3, x에다가 바로 루트 3을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도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서 맨 처음부터 여기에 루트 3이 들어간 상태를 정리해라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는데 x를 루트 3이라 해놓고
x가 포함되어 있는 복잡해 보이는 식을 정리하라 했기 때문에 식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해요. 계산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일단 요 식을 좀 정리해야지 라는 생각하셔야 돼. 근데 이 분수가 근호를 하나로 근호 하나에 분수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걸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식을 근호 각각을 씌우는 걸로 찢어줘야 하는데요. 근호가 통째로 씌워져 있는 것을 각각 씌울 경우에는 항상 앞에 마이너스를 달지 말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무리함수 단원에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근호 안에 있는 게 0 이상이다가 디폴트라서 이 두 개가 전부 다 양수든지 전부 다 음수인 경우만 다룬단 말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빼야 할 경우는 분모가 음이고 분자가 양인 상황만 앞에 마이너스 빼는 거란 말이지. 그런 상황 없다고 무리함수에서는. 그래서 네가 이런 식을 정리할 기회는 총 두 개 단원에 있는데 하나는 지금 배우는 공수2의 무리함수고 다른 하나는 공수1의 복소수입니다. 만약에 공수1의 복소수에서 이런 식을 정리하라 했을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를 달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시간 납니다. 무조건 다 양수들만 취급하는 거예요. 실제로 x가 루트 3이니까 이게 다 양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그 계산이 필요할 경우 근호를 따로따로 달아야 되거나 아니면 합치거나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다 양수라고 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앞에 마이너스를 달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복소수에서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를 달지 말지를 언제나 고민하셔야 되고 실제 내신에서는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는데 안 달은 새끼들을 다 틀리게 하려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요 두 개가 정리가 안 돼요. 이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근호를 따로따로 씌우는 것도 먼저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아니 이 식이랑 이 식이 뭐가 다른 건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학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이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의 곱으로 통분하면 되겠지. 그럼 다시 이 두 개의 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호를 한꺼번에 써야 된다고. 근호를 한꺼번에 쓸 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지 말지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그냥 근호를 한꺼번에 쓰시고 이 두 개를 곱한 식을 요 안에다가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 날라가겠죠? 2x 요까지가 정리를 한 거야. 요 상태의 x자리에 루트 3을 집어넣어서 답하시면 돼. 그럼 분모가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답은 2 루트 3이다. 이렇게요. 요게 무리함수의 무리식 관련 계산 문제 중에 대표적인 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x가 어떤 문자가 어떤 값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복잡해 보이는 무리식을 정리하라는 스타일. 식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대입한다. 물론 대입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 계산 실력에 따라 다르다. 이번은 x가 루트 2일 때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x 여기다가 이거 x 자리에 루트를 넣는다 치면 뭐 이놈이 루트 2 플러스 1인 것은 별거 아닌데 요게 이상하죠. 요게 이렇게 생기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대입해가지고 처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요. 그럼 뭐 딱 봤을 때 이중분호가 보이고요. 요게 두 수의 합이고 요게 두 수의 곱인데 여기 2까지 잘 있고요. 그럼 뭐 곱이 x고 합이 x 플러스니까 당연히 x가 1이죠. 근데 x가 루트 2인 상태니까 x가 1보다 큰 상태니까요.
얘는 루트 x 빼기 1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건 뭐 똑같은 식인데 연결 부호만 다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루트 x 마이너스 플러스 1이겠죠. 그러면 통분을 하면은 저절로 유리화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통분을 하면 이 두 개를 곱하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이거에서 이걸 빼라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2밖에 안 남아. 여기다가 x에 루트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요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되고, 그럼 분모가 1 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고요. 2에 루트 2 플러스 1 곱한 게 답이겠죠. 유제들도 특별히 다른 게 없어. 여기까지가 무리식 계산 문제였고요. 지금부터 할 것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간단한 무리함수는 y는 루트 x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근호안에 1차식 있을 때라고 했는데 1차식 중에 제일 간단한 게 x이기 때문에 y는 루트 x가 가장 간단하다. 근데 얘는 누구냐면은 y는 x 제곱에 x는 0 이상의 역함수예요.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근데 2차 함수는 원래 역함수가 없잖아. 1대1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2차 함수 중에서 일부분 대칭축을 포함한 대칭축에서부터의 오른쪽 혹은 왼쪽 그것의 역함수가 무리함수다 라고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 함수의 그래프를 학습하는 게 이 단원의 컨셉인데, 요 놈의 역함수라는 걸 알고 요 놈이 생긴 걸 알고 역함수 관계에 있는 그래프는 y, x 대칭인 걸 아니까 그걸 바탕으로 저 그래프의 생김새를 추론해 보도록 하겠다. 얘가 일단 왜 역함수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해보면은 얘를 x눈으로 정리하면 얼마 루트 y와 같다가 되는데, x가 0 이상인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얘가 이 x가. 근데 이 x가 이 식이니까 이 식이 0 이상이 되려면 플러스만 남겨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x, y 바꿔치기 하는 게 이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 구하는 과정대로 구해보면 저게 역함수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죠. y는 x를 같이 그리면 이렇게 보여.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니까 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이거다 라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복잡하게 확장시켜 나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2배를 해보자. 그럼 y는 2루트 x. 말 그대로 요 놈이 y는 루트 x라면 y는 2루트 x는 이 각각의 함수 값을 다 2배를 때린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은 2배봤자 0이니까 0,0은 그대로 지나고 요 길이에 2배만큼 있는 요 점을 지나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사이즈를 폭이라 부른다면 폭이 넓어질 뿐이다, 개형은 같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y는 2루트 x를 루트 4x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호 안에 어떤 실수배가 돼 있건
근호 밖에 실수배가 돼 있건 그래프의 개형은 그냥 폭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부호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런 것도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이제 요식과 비교해 봤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에서 배운 개념을 떠올리셔야 돼요. y축 대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킨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도 있을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실수배가 된 게 양수일 때가 아니라 음수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떤 식의 음수배는 마이너스 1배는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뒤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원래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식 전체의 마이너스는 원래 y가 갖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y는 루트 x였다는 거지. 그러면 저 원래 식인 y는 루트 x와 비교해 보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니까 또 도형의 이동에서 알고 있었어야 될 공식에 따라서 x축 대칭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를 x축 대칭 시킨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등등. 그럼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무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알아야 될 내용을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y는 b 루트 ax 요게 기본적인 꼴입니다. 요 a, b가 부호가 각각 두 가지예요. 뿔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총 4가지라는 거예요. a, b가 둘 다 양이고 a가 양이고 b가 음일 때 a가 음이고 b가 양일 때 a, b가 둘 다 음일 때 4가지겠죠. 이럴 경우 저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각각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다 암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A, B가 둘 다 양수니까 X가 커질수록 Y가 커질 거기 때문에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상태를 대표하는 식이 Y는 루트 X니까요. Y는 루트 X와 똑같은 개형의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 뭐 이것도 어쨌든 함수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가 갖는 특징을 얘기를 해보자면 정의역이 보시는 것처럼 x축의 양의 방향에만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정의역이 x는 0 이상이다. 왜 그러냐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근호 안에 들어있는 식이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호 안에 들어있는 식이 x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 ax라도 a가 양수기 때문에 ax가 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0 이상이라는 범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치역은 y의 범위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0 이상인 거에 근호를 씌웠을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0 이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정의역 치역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왠지 점근선이 있을 것 같지만 점근선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다가 선 하나를 그었다 쳐도 결국에는 이게 커집니다. 결국에는 이게 커지면서 그 선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달리 점근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점근선의 방정식 따위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래프가 뭔가 잘린 느낌이기 때문에 대칭성이 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이거 하나 알면 되는 거예요. 정의역 치역 하나 알면 되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를 굳이 말로 적어드리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소가 두 개인데, 첫 번째가 출발점이에요. 정의역 측이 이렇다 보니까 출발점이 원점인 거죠. 그림 보시면. 그리고 또 다른 요소는 몇 사분면에 그려지느냐? 라는 건데, XY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사분면에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1사분면 방향으로 향하는 곡선, 위로 볼록인 곡선이라고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에 생긴 모양을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게 똑같이 출발점은 원점이에요. 근데 A가 양이고 B가 음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꼴은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루트 X를 마이너스 1배 한 거니까 원래 이게 루트 X 양수였는데 양수를 전부 다 절대값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음수로 바꾼 거니까요. 이 놈을 X축 대칭시킨 그래프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정의역은 X가 0 이상이기 때문에 0 이상인 거고, 치역은 루트 X가 0 이상인데 그거에 마이너스 1배니까 0 이하가 되는 거고요. 출발점이 원점인 건 똑같고, 그리고 이 그래프의 진행 방향이 4사분면 방향인 거죠. 여기다 적을게요. 얘는 1사분면, 얘는 4사분면. 그럼 얘는 왜 4사분면이 나왔느냐? A가 양이고 B가 음인 곳이 4사분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A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X에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X의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면 루트 X에 곱해져 있는 건데 이거는 Y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Y의 부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A는 X의 부호, B는 Y의 부호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X가 양이고 Y가 음인 곳이 4사분면이라서 이런 세팅의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4사분면 방향으로 그리시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겠어? X가 음이고 Y가 양이다 라는 뜻이니까 X가 음이고 Y가 양인 곳은 2사분면이기 때문에 2사분면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은 XY가 모두 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3, 4분면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 출발점은 모두 다 원점이고 1사분면 방향으로 가느냐, 2사분면 방향으로 가느냐, 3사분면 방향으로 가느냐, 4사분면 방향으로 가느냐,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 그 네 종류 중에 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내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이유는 왜 굳이 x의 개수를 a, 근호의 개수를 b라고 썼냐면 얘를 x처럼 얘를 y처럼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취급하시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곧 각각의 부호라고 생각을 한다면 몇 사분면으로 진행시키는 그래프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저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꼴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요 놈을 좀 더 확장시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무리함수는 이런 꼴일 겁니다. X축으로 M, Y축으로 N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Y는 B 루트 A X 빼기 M 플러스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 출발점이 원점이었는데 평행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새끼의 출발점은
m, n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m, n부터 빨리 찍고 그리고 이제 요 a, b의 부호를 확인을 해서 그래프를 어느 쪽으로 그릴지를 결정을 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그래프보다 훨씬 쉽습니다. 따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출발점 찍고 부호 체크해서 어느 방향으로 날릴지를 결정하시면 끝이라고요. 점근선 따위도 없기 때문에 시시하다. 다 했습니다. 모든 얘기를 다 했고요. 문제 풀 바로 들어가면은 기본 문제 13-4번부터 저 식이 나와 있어요. 저렇게 생긴 식이 나와 있어요. 문제를 2개 푸는데 둘 다 이렇게 생긴 식입니다. 이렇게 평행이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이 주어져 있어요. 1번에 주어진 식은 y는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1. 요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이 2에서 5 사이일 때 치역도 구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출발점을 찍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A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도 이로 묶으셔야 돼요. 이로 묶으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x 플러스 2가 될 거기 때문에 출발점 x 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묶는 것조차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그냥 근호 안에 들어있는 식이 0이다를 푸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x 값이 출발점의 x 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고요. 뒤에 달려있는 새끼가 y 값이에요. 그래서 저 식을 보면 마이너스 2,1 출발이네? 라는 생각을 1초 안에 하셔야 돼요. 요쯤 찍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1이다라고 표시하시면 되고 그래프를 그리니까 그리고 x의 개수 2 양수고요. 근호의 개수 양 1 양수죠? 그러니까 1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날려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y절편 정도 여기다가 표시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역이 2에서 5 사이 됐죠? 2에서 5 사이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2가 요쯤 있을 거고 5가 요쯤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겠다는 거죠. 보시는 바처럼 증가 구간만 남았기 때문에 치역은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 사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2를 x에 2를 집어넣은 거에서 x에 5를 집어넣은 거 사이다로 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역 집합은 y바 y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루트 8 되죠. 2루트 2 플러스 1이다 라고 쓰면 되고요. 5를 집어넣으면 루트 14네. 루트 14 플러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프만 그릴 줄 아시면 됩니다. 2번 y는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2x 뒤에 뭐가 더해진 게 없지? 그 얘기는 출발점의 y좌표가 0이다. x좌표만 확인하시면 되고 이놈은 0이다를 풀어주시면 돼요. 굳이 마이너스 2x를 먼저 쓸 필요도 없어요. 얘는 0이다를 풀면 3이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3, 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 빵을 찍으시고 x의 개수 근호의 개수도 음이니까 3, 4분면 방향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하고 1에서 3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이라는 걸 아니까 그럼 1을 좀 있겠죠? 요 구간 보고요. 요 구간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고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요쯤 있을 거 아닙니까? 작다니까 요 구간을 다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 요 구간의 시행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은 값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쪽이기 때문에 라고 쓰시면 되고, 요 구간 같은 경우는 1을 집어넣은 거에서 3을 집어넣은 0까지고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구간을 쓰시면 돼요. y 바, 요 구간은 y가 뭐 이하다, 요 구간은 뭐에서 뭐 사이다, 0 사이다. 3,0을 지난다는 것은 이미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를 계산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x에 1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5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로 정리가 돼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계산할 줄 아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제 특별할 거 없이 넘어가고, 이번 문제 13-5번은 그 무리함수의 미정계수를 주고 그래프를 가지고 그 미정계수를 찾는 문제고요. 2번은 똑같아요. 방금 본 13-4번과 같은 유형입니다. 2번은 y는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렇게 생겼대요. 출발점이 3,2라는 얘기죠. 3,2에서 3,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근데 여기에 1이 적혀 있죠. x절편 혹은 지나는 점이 1,0이다 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일단 3,2가 출발점이니까 c는 2인 거죠. 그리고 이놈을 0 만드는 게 3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놈을 0 만드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3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은 b가 마이너스 3a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c는 나왔지만 a, b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한데 여기 있는 1을 그렇게 쓰라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요 무리함수 식에다가 1,0을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0은 마이너스 루트 x에 1 넣는 거예요. a 플러스 b, c가 2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근원에 있는 식이 4라는 얘기죠. a 플러스 b가 4다. 요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b 대신에 마이너스 3의 1을 넣어주면 a는 마이너스 2고요. 이걸 다시 여기 넣어주면 b는 6이다. 이런 과정으로 미정계수를 찾으시면 돼요. 시험 문제고. 2번은 요 찾은 a, b, c를 이 숫자들로 바꿔서 넣어가지고 그 무리함수의 실체를 알아낸 다음에 치역이 그것일 때 정의역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 후에 문제에서 말하는 치역 부분만 남긴 다음에 정의역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방금 찾은 a, b, c 값으로 a, b, c를 다 대체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식이 y는 루트 ax 플러스 b인데 a가 마이너스 2고 b가 6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고요. 마이너스 c인데 c가 2니까 이런 식인 거죠. 요 식의 치역이 그것일 때 정의역을, 그러면 얘는 출발점이 3, 마이너스 1 겁니다. 3, 마이너스 1을 찍으시고 x 계수는 음이고 전체 계수는 양이니까 x가 y가 양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x가 y가 양인 4분면은 2, 4분면이란 말이죠.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에서 출발하는 2, 4분면 방향으로의 무리함수. 2, 4분면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인데, 그러면 이게 원점을 지나는지 아니면 걔보다 원점보다 위를 지나가는지 아래를 지나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저 무리함수의 x절편 또는 y절편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절편을 체크한다고 치면 y에 0을 대입하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를 넘겨서 양변을 제곱하면 4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과 같다? 라는 1차 방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풀어주시면 x는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을 지나가는 뜻이에요. 요쯤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1,4분면 방향으로 가거나 3,4분면 방향으로 가거나 4,4분면 방향으로 갈 때는 아무 고민할 게 없어. 근데 2,4분면으로 갈 때는 원점에 대해 어떤 점을 지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XY 절편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문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치역을 남겨보면 Y가 마이너스 2에서 0사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여기 쪽에 마이너스 2는 여기에서 0 사이 이건 X축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구간만 보겠다는 거예요. 요 구간에 해당되는 x의 범위가 정의역이니까 그걸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 제일 큰 x 값은 3이고요. 제일 작은 x 값은 방금 얘 x절편 구하면서 1이다라는 걸 알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정의역은 1에서 3 사이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13-6번. 이거는 설명드린 대로 그 이차 함수의 반이랑 무리함수 역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본 문제예요. 역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 1번. y는 x제곱 플러스 x는 0 이상. 일단 x로 정리를 하면은 x 제곱이 y 빼기 1이니까 x는 얼마 루트 y 빼기 1입니다. 근데 x가 0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0 이상인 것만 남겨야 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제거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xy를 바꿔치기 하면은 여기 답이고요.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까지 말했으니까 얘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1,빵일 테고 뭐 다양수니까 1,4분면 방향이에요. 근데 얘를 그린다고 치면은 얘는 이 꼭지점이 0,1이고 아래로 볼록인데 원래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인데 x가 0 이상인 부분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얘는 그리면 안 됩니다. 요게 원래 함수의 그래프, 요게 역함수의 그래프. y는 x 대칭인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2번은 그리고 여기서 이 원래 함수는 정의역이 제시가 돼 있었는데 그럼 역함수도 x의 범위를 써야 되지 않나요? 쓸 필요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근원에 있는 건 0 이상이다라고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싶겠지만 이렇게 쓰는 놈이 바보입니다. 바보. 그냥 이 식이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시면 안 돼요. (2번) fx가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y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이 식을 x는 걸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근호를 베끼는 게 우선이니까 2를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곱을 때리면 돼요. 그럼 x는 이게 됩니다. 굳이 이걸 전개하실 필요는 없어요. xy 바꿔치기 하면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은 틀리는 거야 무조건. 왜냐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리함수로 그것의 역함수인 2차 함수를 찾았을 경우엔 반드시 정의역을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쓰면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여기 x에 보면 어떻게 쓸 것인가? x는 원래식의 y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무리함수의 치역을 가지고 y의 범위를 찾아서 그걸 x로 바꿔치기 한 게 역함수의 정의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래 함수의 치역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치역을 체크할 때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근호 붙은 식이 언제나 0 이상이다라고 했죠. 0 이상인 거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당연히 2 이상인 겁니다. 그걸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요해를 붙이지 않으면 틀린 거라고. 이걸 그리라고 했으니까 뭐 그리는 거야 장난이지. 꼭지점이 2, -1이고 그렇죠. x가 2 이상인 부분만 그려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꼴로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2차 함수의 반과 무리함수는 역함수 관계인데 2차 함수의 반이어야 하기 때문에 2차 함수를 쓸 때는 무조건 이 정의역의 범위를 쓰셔야 하고요. 무리함수를 쓸 때는 정의역의 범위를 쓰면 안 됩니다. 근호 안에 들어있는 게 0 이상이다라는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군더더기라고 넘어가면 13-7번. 요거도 그 무리함수 안에 미정계수 A가 섞여 있어요. 근데 역함수가 당연히 있을 거고, 역함수가 어떤 점을 지난다 라는 걸 가지고 1번 A를 구하라고 했고요. 2번 그 A를 찾은 상태에서 역함수가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접할 때 Y 절편을 구해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2번 문제, 특히 2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런 그 실전 개념 하나를 소개를 드리자면, y는 fx의 a, b에서의 접선 하고, y는 f 인버스 x의 b, a에서의 접선. 요 두 개도 y는 x 예측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뭐 설명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까지 그려드리면, y는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f 인버스 x가 y는 x의 대칭이니까 y는 x의 대칭을 시키면 돼요. yx를 너무 누워서 그렸나 봐. y는 대칭으로 y는 f 인버스 x가
당연히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점에서의 접선 하고 요 점에서의 접선 또한 y는 x의 대칭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당연한 논리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 이차함수 구하는 거야 뭐 껌인데 내가 지난 시간에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말을 지키는 입장에서 역함수를 건들지 않고 답을 내보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일단 A부터 구해봐야 되는데 fx가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을 했고요. 얘의 역함수가 f 인버스겠죠? 이게 g라 했는데 y는 gx가 0,3을 지난다 했거든. 그 얘기는 0,3이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3은 g0이다 가 되는 건데 g가 f 인버스이기 때문에 이걸 가만두면 바보랬지. f3은 0이다. 또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a를 구하셔야 됩니다. f3은 당연히 루트 3 플러스 a 빼기 1죠. 이게 0이다를 만족하는 a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였어요. fx는 이러한 무리함수입니다. 아무튼 이게 1번 답이고 2번은 요런 fx의 역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가 접할 때 k를 구해라. 근데 우리는 이 g를 구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g가 f 인버스니까 f 인버스가 y는 x 플러스 k에 접한다 라는 말은 f가 요 접선을 y는 x에 대해 요 접선을 그러니까 지금 문제 설명 이거야. f 인버스가 어떤 접선을 갖는다고. 그럼 우리는 원래 함수 가지고 뭘 풀고 싶으니까 이 접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요 대칭된 직선이 원래 함수와 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놈을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것과 접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도형의 y는 x 대칭 효과는 xy 바꿔치기니까요. x는 y 플러스 k에 접한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요 식을 이쁘게 정리하면 y는 x 빼기 k인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 조건으로 바꿔서 풀 거라고요. 원래 함수가 y는 x 빼기 k라는 직선을 접한다 라는 걸 가지고 답을 낼 거라고. 이 f가 이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는 어쨌건 곡선이죠. 그 공수 1, 2에서 여러분들이 곡선과 어떤 접선을 찾을 때는 언제나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다고 푸는 거야. 원만 빼고요. 원은 D는 R로 푸셔야 되고 원을 제외한 곡선과 그러니까 원을 제외한 곡선이라고 해봤자 세 개밖에 없어. 2차 함수 아니면 유리함수 아니면 무리함수. 이 세 가지의 접선을 구할 때는 무조건 연립을 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고 푸는 거야. 그래서
요 무리함수 하고요. 요 직선을 연립을 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로 K를 구할 거야. 연립을 하면은 루트 x 빼기 2 빼기 1은 x 빼기 k다가 되겠죠? 근호를 제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은 넘겨야 됩니다. 루트 x 빼기 2는 x 빼기 k 플러스 1로 정리를 한 다음에 양면을 제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식은 혼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는 뚜껑을 날려서 x 빼기 2라고 쓰면 되고 얘는 x 빼기 k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이걸 항을 3개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하나, 둘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은 이거 제곱해서 x제곱 그리고 가운데 항은 2배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x 라고 써야 되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얘까지 데리고 오고요. 이쪽을 좀 정리하면은 x 제곱에 이게 전개하면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2였겠죠. 근데 1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묶으면 2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상수항은 요거를 전개한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넘어와서 2가 더해지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이놈이 중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은 0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판별식은 2k 빼기 1의 제곱 빼기 여기 a는 1이니까 c만 4배 하시면 돼요. 4k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12. 이거 전개하게 되면 2차항도 없어지거든요. 1차항이 마이너스 4k 플러스 8k니까 4k이고 상수항은 1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1입니다. 이게 0이라서 k는 4분의 11 이런 과정으로 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상식도 갖고 사시고 물론 역함수 그냥 구하면 안 됩니까? 그게 됩니다. 요 무리함수의 역함수인 2차 함수를 구해가지고 2차 함수랑 이놈이랑 연립해서 판별식은 이걸로 풀어도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원세. 13-18번. 요거는 그 무리함수가 이 역함수가 2차 함수. 그러니까 무리함수랑 2차 함수의 반은 그 똑같이 생긴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특징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요거는 뭐 기초적인 개념만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센스가 필요해요. fx는 루트 x거나 x 제곱이다. 이 두 식을 보자마자 이 두 개는 같은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x가 0 이상일 때는 무리함수고 x가 0 미만일 때는 포물선이죠. 포물선과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적당히 온 김에 겹칩니다. 물론 모두 다 겹치는 건 아니고 개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새끼 개수는 결국 1인 셈이고 얘 또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은 꼴이다. 이 두 개는 쌍둥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그래프의 윗부분하고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원점에서 x 접하는 그 원의 내부의 공통부분 넓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는 미분을 적분을 모르는 상태니까 그 사각형 정도밖에 없어. 근데 왜 이런 곡선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하느냐? 적당히 갖다 붙이면 잘라 붙이면 네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성질을 알아채고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이 두 개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얘를 그려보면 얘는 이렇고요. 얘는 이렇거든요. 얘를 이게 90도 회전시키잖아요. 그럼 얘는 겹칩니다. 두 개가 똑같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하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의 출발점은 이차함수의 꼭지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이 무리함수의 출발점이나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랑 같아요. 원점으로. 그러면 이 무리함수 위에 어떤 점 하나를 찍었다. 임의의 점을 이렇게 여기 찍었어요. 그러면 이 점을 이 원점에 대해서 90도 회전시킵니다. 90도 회전.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어떤 점과 닿을 건데 이 점이 정확하게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90도 회전시킨 점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쌍둥이라서. 그럼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냐면 이 영역의 넓이와 이 영역의 넓이는 같은 겁니다. 그런 성질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림이 지저분해지니까 성질에 대한 설명은 지울게요. 요쯤을 1,1에다가 붙일게. 왜 이걸 표시하냐면은 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원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윗부분이랑 원의 내부의 공통 부분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 아래쪽은 경계가 원이 아닙니다. 이쪽 방이 아니거든요. 이런 모양의 이상하게 생긴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이 이상하게 생긴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라고.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쌍둥이라는 성질을 써먹으셔야 한단 말이죠. 원점과 요점이 1,1이라는 건 뻔히 보이니까 1,1을 연결하시고요. 이 점이 마이너스 1,1인 것도 뻔히 보이니까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루트 2로 같다는 것도 쉽게 인지할 수 있고요. 요 기울기가 1이고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직각이라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점을 90도 회전시킨 게 이 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90도 회전시킬 때 쓰인 원이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이 원입니다. 그래서요, 요 부분을 떼가지고 요 부분을 메꾼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메꿔집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가 2라고 돼 있었다 라고 치면 이 그림이 아니라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랑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아예 만들어질 수 없어. 쌍둥이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이 부분을 갖다 붙이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변하거든요. 삼각형 하나와 반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답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반원 넓이는 2분의 파이고
얘는 그냥 삼각형이 아니죠. 직각 이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에다가 요 길이의 제곱을 곱한 걸로 답을 내시면 되는데 요 길이의 제곱이 2기 때문에 1입니다. 지금 시간이 은근히 남기 때문에 여기 유제들은 해보세요, 여러분들. 유제 11번, 12번 걸어보세요.
1번 fx가 x제곱이거나 루트 마이너스 x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제곱은 그렇고 루트 마이너스 x는 x가 음이고 식이 양이니까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2, 3면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90도 회전시킨 게 얘다 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하필이면 A는 마이너스 4,6쯤 있는 거고 B는 2,4쯤 있는 거거든요.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고 기울기를 체크해 보시면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수직이다. 정확하게 이 점을 회전시킨 게 이 점입니다. 근데 요거 연결시켜라. A, B를 연결한 선분과 이 그래프가 만든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당연히 여기를 얘로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떼서 저기를 채우면 이렇게 직각 200면 삼각형이 나오죠. 이 넓이를 구해라 그런 얘기인 거지. 근데 요 길이가 루트 20이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0의 제곱에 따라서 답은 12번은 센스 및 눈치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무리함수는 출발점이 마이너스 a 제곱 콤마 0에서 1,4분면 방향이니까 여기가 a네 라는 것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냐면 이 새끼가 그 다음 무리함수의 출발점이 걸랑요 0,a에서 출발해서 x의 개수는 양이고 y의 루트 x의 개수는 음이니까 x가 양이고 y가 음이니까 4,4분면 방향으로 그려야 되거든. 이렇게. 왠지 여기가 a 제곱일 것 같으니까 그것만 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x 절편을 구해보면 여기가 a 제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똑같은 모양이다 라는 거예요. 출발점과 진행 방향이 다를 뿐인 거죠. 저 두 개랑 x축이 만드는 도형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런 얘기니까 요만큼을 떼서 여기를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영역은 이 직사각형과 다를 바가 없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가로가 a 제곱 세로가 a니까 a 세제곱이겠죠. a 세제곱이 주어진 27과 같다. 그 3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실근이 답인 거지. 그래서 3입니다. 좀 쉽게